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리입니다. 일단 제 생일은 10월 6일입니다. 그리고 별자리는 천칭자리. MBTI는 INFP예요. 인프피. MBTI 완전 맹신론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친구 유무. 무. 제가 5개월 전에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네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근데 또 자만추인 연애를 못하는 아주 완벽한 조건이에요. 앞으로도 안 생길 것 같아요. 학교 또는 과에서 유튜버로 유명한지 저는 이제 막 고려대학교 땡땡학과 이런 거를 컨텐츠로 내세우는 사람은 아닐 뿐더러 주변에 제가 유튜브 한다는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동기들 모를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하는지. 그리고 고려대학생 분들도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이효리라는 유튜버가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 전공을 안 밝히는지 제 전공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전공을 안 밝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좀 너무 많은 신상을 노출하는 걸 꺼려 합니다. 그게 곧 얼굴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랑도 비슷하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 브이로그 유튜버다 보니까 학교 노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는 공개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상 지금은 학과를 밝히고 싶진 않아요. 가끔씩 제 영상에서 등장하는 공부 장면들은 제 전공과 무관하거나 전공을 추측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만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법대생이나 컴공생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제 전공에 대해 말을 아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새내기를 위한 대학 꿀팁. 학교에 고대빵이 있는데요. 거기서 유자 스무디 사 먹으세요. 싸고 맛있습니다. 노래 채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기적인 노래 콘텐츠를 달라. 이 얘기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쓸데없이 또 입을 놀려가지고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제 노래 채널을 기다리고 계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노래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로서는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못 만들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홀 채널에라도 작업이 되는 대로 올리고 싶은데 이 노래 녹음할 시간이 마땅히 잘 나질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자취방에서는 방음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는 불가고 본가에 가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가족이 집에 있으면 작업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맘 편하게 아무 때나 노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도 노래를 많이 녹음해서 올리고 싶은데 지금은 자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사운드 클라우드 계정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많았었는데 제가 아주 예전부터 그냥 짧은 노래 녹음본을 올리는 사운드 클라우드가 있어요. 2월 계정을 새로 팔까 하다가 그냥 그 계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제가 그 주소는 이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둘게요. 근데 그 계정에는 탱고랑 유포리아 말고도 좀 짧은 다른 노래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목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이런 질문 스스로 읽기 되게 힘드네요.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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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하기 전까지 제 목소리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또 노래 녹음 많이 해봤으니까 제 음색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 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유튜브 하면서 목소리 닮은 꼴을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막 아이유 같다 그러시고 김소연, 김유정, 김민주, 기타 등등 완전 목소리 닮은 꼴 부자예요 저. 하여튼 신기했습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할 생각 있는지 제가 사실 인스타에서는 라디오 같이 약간 노래 틀어놓고 라이브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느낀 게 제가 말을 정말 정말 못해요. 계속 말문이 막혀가지고 오디오가 비고 이러는 게 좀 민망해가지고 이거를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볼게요. 원하시나요? 여태까지 여행 가봤던 국가. 일단 진짜 어렸을 때 중국이랑 미국 다녀왔고요. 일본은 3번을 다녀왔는데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 나머지 2번은 언니가 이제 도쿄로 워킹홀리데이를 갔어가지고 아빠 빼고 한 번, 아빠랑 같이 한 번 해가지고 총 3번을 다녀왔습니다. 그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다 같이 홍콩이랑 마카오를 갔었고요. 그때 저희가 마카오 공항에서 2018년 새해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마카오에서 20살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걸로 한 학기를 버티던 그런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진짜 꼬박꼬박 방학 때마다 해외를 갔었는데 이제 반수하기 전에 1학년 여름방학 때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다녀왔고요. 이때 부모님이 진짜 어이없어 하셨어요. 이제 따지고 보면 수험생인 애가 무슨 해외여행이냐고. 근데 저는 한 학기 동안 대학 생활에 너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힐링이 필요하다 하고 다녀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험생활 끝나고는 같이 재수했었던 친구들이랑 대만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여름방학 때는 베트남 다낭이랑 호이안, 이제 얼마 전 겨울방학 때는 필리핀 세부랑 보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냐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부모님이 여행 경비를 대주셨던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갔던 홍콩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나머지는 전부 제가 학기 중에 알바해서 모았던 돈으로 다녀왔어요. 지금 시국이 이래가지고 다음 해외여행은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열심히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호주,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보고 싶어요. 인생 해외여행지. 저는 대만. 그것도 겨울에 가는 대만. 진짜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어요. 날씨랑 음식이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구독자 애칭 정할 생각 없는지 여태까지 여러분 간만 보면서 약간 밀당 아닌 밀당을 해왔었는데 이젠 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두신 애칭 후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만간 투표를 올려서 땅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취한 지 얼마나 됐는지 저는 작년 3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막 1년을 조금 넘었네요. 냉장고에 꼭 넣어두는 재료. 저는 달걀, 양파, 굴소스, 마늘. 필수템. 요리를 따로 배웠는지 아니요, 저는 요리를 따로 배운 적은 없고 그냥 유튜브나 블로그 레시피를 보면서 약간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스스로 실력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브이로그 초기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취 초반에는 진짜 할 줄 아는 요리가 기껏 해봐야 간장계란밥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냉동볶음밥 이런 인스턴트랑 배달 음식 진짜 자주 시켜 먹었었는데 약간 막 스파게티도 만들어보고 볶음밥도 만들어보고 국수도 만들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약간 스스로 요리해 먹는 거에 재미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되면서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식비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제가 엄청 잘 챙겨 먹어가지고 식비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가계부를 안 써가지고 제가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지출하는지 모르는 아주 안 좋은 경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대강 잡아서 말씀드리자면 평균적으로는 월 30만 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식재료를 되게 많이 사니까 식비가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던데 이게 오히려 집에서 해먹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좀 오버해서 장바구니 2개를 꽉꽉 채워오면서 좀 너무 많이 샀나 싶을 때가 7, 8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적당히 사올 때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를 4주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3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몇 끼를 밖에서 사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하루 식비를 10,000원으로 쳤을 때 월 30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끼당 5,000원 꼴인 거니까 맨날 국밥이랑 분식만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실제로는 더 비싸니까. 네, 그래서 저처럼 식재료 진짜 마음껏 사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용돈 얼마 받는지, 월세나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 월세랑 기본적인 생활비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그 용돈만으로는 제가 여행을 다니고 옷을 사고 할 정도로 많은 건 아니어가지고 알바를 시작했었다고 예전 Q&A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월세나 제 용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는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매물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보안 목적
것도 있는데요. 이제 또 솔직히 말하자면 제 경제적인 여유에 대한 추측 댓글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제 제 영상에서 약간 비싼 가전제품이나 제가 소비하는 것들이 종종 나오니까 약간 부자 집안에서 용돈 빠방하게 받으면서 생활한다는 그런 식의 댓글이 종종 달렸어요. 제가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든지 다 지원해 주시려는 그런 좋은 부모님 아래서 자랐지만 어쨌든 저도 제가 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제가 돈 벌어서 샀어요. 저는 이제 반수하기 전에 새내기였을 때도 입학하자마자 주 3일로 알바를 했었고 반수 끝나고는 주 4일 동안 풀타임으로 일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크리스마스랑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12월 31일 이런 날에도 일을 했었고요. 또 작년에 고려대학교 입학하고서도 4월부터 알바를 계속 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냥 계속 꾸준히 알바를 하면서 저금도 하고 소비를 하고 이러는 건데 근데 그냥 브이로그에 나오는 표면적인 걸로만 제 경제 상황을 추측하는 게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 알바 뭐 하는지 저는 작년부터 일했었던 카페 알바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카페 브이로그를 찍어달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매장이 막 카메라 세팅해가면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고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아마 본사에서도 안 된다 할 것 같아요. 해물스 말고 다른 식물 키울 생각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있는데요.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서 못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조팝나무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지금 해물도 잎이 2개가 남았어요. 잎이 다 시들어가지고 지금 잎이 2개가 남아있는데 약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이렇게까지 흙이 안 마르는 거 보면은 화분이 안 받아가지고 뿌리가 썩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다른 식물을 욕심낼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 해물이나 잘 키우겠습니다. 다음 반려동물 키울 생각 없는지 저도 동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취하면서 반려동물 키우고 싶은 로망도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반려동물을 들이면 진짜 짧게 봐도 10년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내년에 휴학을 할지 안 할지, 자취를 할지 안 할지, 무슨 직업을 가질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들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로망은 그냥 로망으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드릴 거예요. 자취하면서 무서웠던 일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친구가 생일 선물을 저희 집으로 배송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주소에 오각길이 들어간다고 치면 친구가 오길로 적어서 배송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오각길이랑 오길 둘 다 있는 주소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배송이 오던 날에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그걸 못 듣고 딱 한 5분 뒤에 부재중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주소를 말해보라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길 아니고 오각길? 하시길래 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막 욕을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5분 사이에 오길에다가 배송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가 주소를 잘못 썼는지도 그 전화 통화를 통해 처음 안 그런 상태였어요. 저도 진짜 당황스러웠지만 되게 여러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끊고 계속 욕을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끊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택배를 못 받을까 봐 일단 안 끊고 있었어요. 그때 심지어 친구가 그 수취인명에다가 막 고려대 여신 짱짱맨 이런 걸로 적어놨었거든요. 그것 가지고도 혼났어요, 저는. 우리는 이걸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 가지고 장난치면 어떡하냐 하면서 혼나고 지금 집이냐길래 제가 만약 집이라고 하면은 찾아와가지고 얼굴 보고 또 욕을 하실까봐 무서워가지고 제가 집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 밖이어가지고 문 앞에 두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제 현관문에 오시더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진짜 쾅쾅쾅쾅쾅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방 안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문에 그 보안 구멍 있잖아요.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구멍도 없어가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도 못하고 내가 방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 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문 두드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그 공포감이 진짜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끝까지 욕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유일한 무서웠던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입어본 잠옷 중에 가장 잘 산 잠옷. 제가 또 잠옷 덕후여가지고 잠옷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절반은 선물 받은 거고 절반은 제가 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잠옷들은 다 선물 받은 잠옷들이에요. 이 체크 잠옷 많이 보셨죠? 또 최근에 생긴 최애 잠옷은 이 애니바디 잠옷이에요. 제가 잠옷은 무조건 크고 박시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바지가 좀 크더라도 무조건 상의 이렇게 큰 사이즈에 맞춰서 잠옷을 입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잠옷을 사더라도 빨다 보면은 이게 사이즈가 진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잠옷 두 개는 안 줄어들어요. 빨아도. 그리고 주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바지 주머니도 있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재질이어서 입었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 두 가지 잠옷이 제 최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잠옷 진짜 추천해요. 아이돌 되고 싶었던 적 있는지 이거는 연예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쯤 있지 않나요? 아님 말고 또 아이돌 되고 싶었던 적 있었죠. 근데 저는 연예인 할 제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노래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브이로그 채널이지만 노래도 좋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노래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살이 안 찌는 이유. 일단 제 생각에 저도 살쪄요. 근데 먹는 양에 비해서는 느리게 찌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살이 찌긴 쪄요. 그래가지고 저도 자취 시작하고 살 진짜 많이 쪘어요. 이게 요즘에는 좀 몸이 되게 무거워진 게 느껴져서 얼마 전부터 또 각 잡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너는 이미 날씬한데 왜 살을 빼냐? 라는 댓글이 가끔씩 달리는데 이게 또 날씬해 보이는 거랑 건강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한 근육거지라서 체지방을 좀 빼고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이거는 정확한 이유를 꼽아내긴 어렵고 그냥 살아오면서 영어를 계속 접해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일단 엄마가 영어 교사세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웠다는 점이 그러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엄마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어학연수를 다녀올 기회가 생기셔가지고 저랑 언니랑 같이 2년 동안 미국에 가서 살았었어요. 이때는 저도 이미 영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미국을 간 거여가지고 가서도 미국인들이랑 영어로 말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하면서 영어를 계속 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학교가 끝나고 스쿨버스를 타고 같이 친구랑 하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친구한테 영어 욕 좀 알려줘봐라 해가지고 그때 친구가 ASS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욕으로 쓰이는 안 좋은 의미가 있고 또 당나귀라는 뜻도 있다라고 알려줘가지고 제가 그 버스에서 막 S 이러니까 막 친구가 진짜 기겁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저희는 그때 순수한 초딩이니까 제가 왜? 야 나는 욕하는 게 아니라 당나귀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야 하면서 그 욕을 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있던 그 시절이 디즈니 채널의 진짜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해나몬테아나, 하이스쿨 뮤지컬, 스윗 라이프 오브 잭 앤 코리 이런 프로들을 진짜 열심히 봤었는데 한글 자막이 제공이 됐었는데 엄마가 그때 TV 하단에다가 종이를 붙여놓고 자막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는 대중교통 이런 게 막 발달된 곳은 아니어가지고 엄마가 운전해주지 않으면 밖에 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막 영어 매체들이랑 영어 책 진짜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는 영어를 딱히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제 혀도 많이 굳기도 굳었고 어휘력도 계속 이렇게 바닥을 쳐갔는데 나름 이제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보면서 계속 영어를 귀에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브이로그 자막을 번역하면서도 번역기에 단어를 찾아가면서 쓰거든요. 너무 사전처럼 딱딱하게 쓰기 싫어가지고 구글링 해가면서 자연스러운 슬랭을 찾아내가지고 번역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공부라면 공부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냥 인생 내내 영어를 끊임없이 접했다는 거? 네. 근데 사실 지금 영어로 프리토킹 하라고 하면 많이 버벅거릴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한테 왜 유튜브를 비밀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부모님이 유튜브를 알게 되셨는지. 일단 비밀로 했었던 이유는 어쨌든 부끄러워서였어요. 제가 영상 자막을 쓰면서 인터넷 말투를 많이 쓰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뭐하고 사는지가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뭔가 제 일기장을 보여드리는 느낌? 그래가지고 유튜브 활동한다는 것 자체를 숨겼었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다가 이제는 부모님도 제가 유튜버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냐면 사실 저희 언니가 제 채널을 찾아냈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낸 건 아니고 찾았었어요. 언니도 언니의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제 채널이 뜰 테고 사실 제 채널을 보면은 저를 못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언니인데. 그래가지고 너 유튜브 하네? 하고 알아냈었는데 저랑 절대로 비밀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망할 언니가 엄마 앞에서 말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한다는 사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엄마 앞에서. 근데 또 엄마가 굳이 저한테 캐묻진 않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말을 안 했으면 말 안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그냥 궁금했지만 안 물어보셨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왜 나 더 안 물어봐? 하면서 나 사실 유튜브 한다 하면서 브이로그가 뭔지도 설명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마 라고 엄마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뭔가 제가 유튜브를 한다는 걸 아는 그런 눈치였어요. 밖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빠 혹시 내가 유튜브 하는 거 알아요? 하는데 엄마 아빠 둘 다 당황하셔가지고 약간 아닌 척을 했는데 결국에 엄마가 말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 가족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걸 느꼈었고요. 어쨌든 제가 유튜버라는 걸 공개를 하고 나니까 편하게 본가 갔을 때도 카메라 대놓고 세워놓고 요리를 하고 막 가족들이랑 있을 때 모습도 담고 이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제 채널명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오셨을 때 실버 버튼 잘 숨겼는지 이게 저번 브이로그에서 이제 부모님이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신 그 상황이었죠. 근데 실버 버튼에는 채널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브이로그에서는 후다닥 고무장갑을 벗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그때 잘 숨겼나? 하고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원룸인데 문을 바로 안 열어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엄마 잠깐만 나 설거지 중 하고 약간 뭘 정리를 하는 척 하면서 후다닥 실버 버튼을 숨기려고 했는데 2층 칸에 막 잠옷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그리고 커튼으로 가리고 숨겼다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들어오시고 진짜 한 3분 뒤에 그 옷에서 실버 버튼이 스르륵 하고 미끄러져가지고 책상 위로 우당탕 하고 진짜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떨어지면서 실버 버튼 떨어지고 막 책 떨어지고 연필꽂이 떨어지고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약간 태어난 척 하면서 뭘 잘못 올려놨네 하고 이렇게 후다닥 치웠었는데 어쨌든 제 실버 버튼은 잘 사수했습니다. 그래서 잘 숨기지는 못했고 대충 숨겼다. 네. 몇 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했는지 저는 진짜 뻥안 치고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이 나이 때는 조금 놀았으면 좋겠다. 저는 중학생. 저는 아직도 중학교 친구들이랑 그때 어떻게 놀았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그때 그 시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초중등부 대상으로 수학학원에서 조교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퇴근 직전에 저랑 많이 떠들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야, 중학교 때는 놀아도 돼. 이러다가 원장님한테 혼난 적 있었어요. 근데 전 진심입니다. 휴학을 한다면 무엇을 할지. 저는 일단 계획을 해둔 건 아마 올해 끝나고 휴학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목표해둔 바는 무조건 여행이에요. 그래서 유럽 일주나 막 어느 국가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 많이 다니고 뭐 자격증 한두 개 정도 따고 그리고 운동하면서 체력 기르려고요. 근데 만약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 내년까지도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휴학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여행을 목적으로 휴학을 하고 싶은데 해외를 못 나가면 휴학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닐 예정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업 유튜버 할 생각 있는지? 아니요. 저는 절대로 전업 유튜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취미로 남겨둘 거예요. 지금도 사실 채널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커져버려가지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랑 노력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취미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걸 업으로 삼는 건 제 적성에 절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브이로그라는 콘텐츠가 그냥 어떻게 사는지, 뭐 먹는지 이런 거 찍어서 올리는 건데 그걸로 돈도 버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은 일이랑 휴식의 경계가 완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업 유튜버를 하게 된다면 영상도 더 자주 올려야 되고 그러려다 보면은 거의 맨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경계 없는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업 유튜버는 할 생각이 없고요. 언제까지 이 유튜브를 하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지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제가 질릴 수도 있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지금은 열심히 활동을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투머치 토커처럼 구구절절 얘기를 했었는데 좀 궁금한 게 풀리셨나요? 안녕. 인사.